역산 스케줄링을 시도하라. 할 일이 명확해진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목표는 비슷한 것 같은데 접근 방식은 모두 제각각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내 지도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의외로 앞서 소개한 사례의 주인공 같은 학생들이 많다. 나는 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 그때가 언제쯤일 것 같은가? 그때서야 그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글쎄요, 10년? 아니 한 15년 정도 걸릴까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반면 극소수의 이런 학생들도 있다. 저는 지금부터 15년 후에 제 개인 클리닉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업 2년 전까지는 최소한 제 전문 분야의 논문 3편과 책 1권을 출판하고 박사 학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려면 7년 이내에 박사과정에 입학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5년 이내에 임상수련을 마치고 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 저는 반드시 2년 이내에 대학원을 졸업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동안 정리한 논문 주제를 갖고 선생님과 상의하고 싶습니다. 두 부류의 학생들 모두 똑같은 목표를 갖고 똑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단지 목표 달성 과정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다를 뿐이다. 전자의 경우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꿈을 이루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공부한다. 후자의 경우는 최종 목표의 달성 시한을 먼저 확실하게 못 박아두고 거기서부터 거꾸로 계산해서 거쳐야 할 과정들을 찾아보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결정한다.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공부를 하는 학생과 미래의 관점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해야 하나를 생각하며 공부하는 학생 중 어느 쪽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을까? 스케줄링, 즉 계획을 세우는 순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현재를 기점으로 순차적으로 계산해 목표 달성 시기를 추정하는 순행 스케줄링과 최종 목표 달성 시간, 즉 미래를 기준점으로 역산해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선택하는 역산 스케줄링이다. 순행 스케줄링 습관을 갖고 있는 학생은 이렇게 하루를 보낼 가능성이 많다. 막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 친구로부터 F학점을 받아 너무 괴롭다면서 술이나 한잔 하자는 전화가 걸려왔다. 딱 한 잔만 하고 집으로 오려고 했는데 술에 취해 2차, 3차를 가는 바람에 새벽에 들어왔다. 알람 소리를 들었지만 술이 덜 깨 일어날 수 없었다. 겨우 일어나 거울을 보니 머리가 엉망이다. 서둘러 머리를 감고 어머니의 성화에 아침도 몇 술 뜨는 둥 마는 둥 하고 헐레벌떡 뛰었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지각이다. 그러나 이 학생이 역산 스케줄링 습관을 갖게 되면 다음과 같이 완전히 다르게 행동할 것이다. 내일은 절대로 지각하지 말아야겠다. 강의실에 9시까지 도착하려면 8시 40분까지는 교문 앞에 도착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7시 10분까지는 전철을 타야 한다. 그러려면 집에서 7시에는 나와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6시 40분까지 아침 식사를 마쳐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늦어도 6시에는 일어나야 한다. 그러려면 밤 12시 이전에 잠을 자야 한다. 그러므로 미안하지만 친구의 만남은 나중으로 미루고 9시 전에 집에 들어가야 한다. 결심을 지키고 싶다면 역산 스케줄링을 연습하라. 이 책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가? 강의나 약속 시간에 매번 늦는가? 자질구레한 일을 하느라 정작 중요한 일을 당장 뒷전으로 밀어놓는가? 이런저런 유혹에 쉽게 빠지는가? 그렇다면 역산 계획 습관보다 순행 계획 습관이 몸에 배어있을 가능성이 많다.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면 모든 일들이 중요하게 느껴진다. 또 중요한 일보다 긴급한 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목표 달성을 기준으로 현재 상황을 역방향으로 바라보면 선택의 범위가 대폭 줄어든다.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 있고 목표와 무관한 일들은 쉽게 물리칠 수 있다. 당연히 스트레스도 줄어든다. 비즈니스에서 순행 스케줄링이란 작업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고객에게 납품할 수 있는 날짜를 계산해 생산 공정을 잡는 것을 말한다. 반면 역산 스케줄링이란 고객이 원하는 납기일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배송, 생산, 작업 시작 시간 등을 계산해 스케줄을 잡는 것을 말한다. 똑같이 1년 후가 납기일인 사업가 A씨와 B씨를 비교해보자. A씨는
납기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항상 확인하면서 그때그때 해야 할 일에 집중한다. 반면 B씨는 다음 달부터 해도 되겠지 하면서 시작부터 미루다가 막상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다른 일이 생겨 진전이 없다. 연장 근무에 밤샘을 해보지만 매번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 누가 더 신뢰할 수 있는 거래처가 되고 누가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까? 비즈니스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목표가 생기면 먼저 최종 달성 시간을 정한다. 그러고 나서 현재 지점까지 전체 거리를 파악하고 역으로 계산해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과제를 만들어낸다. 운동선수들이 시합 일정에 맞춰 훈련을 하는 것처럼 항상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를 판단한다. 반면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며 그날그날 손에 잡히는 대로 일을 한다. 그래서 긴급한 일이 생기면 곧바로 옆길로 샌다. 현재의 관점에서 길을 바라보면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의 경계가 모호해져 모든 일이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목표 달성으로부터 역산해서 지금 당장 할 일을 선택하자. 성공과 행복의 열쇠가 무엇인지 찾아내기 위한 연구를 50여 년이나 수행했던 하버드 대학의 에드워드 벤필드 박사는 이렇게 그의 생각을 정리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생각하는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일본의 저명한 경영 컨설턴트인 간다 마사노리 역시 이렇게 말했다. 99%의 사람들은 현재를 보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고 1%의 사람만이 미래를 내다보며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생각한다. 당연히 후자에 속하는 1%의 사람만이 성공한다. 그러므로 성공하는 것은 간단하다. 미래로부터 역산해서 현재의 행동을 선택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말이다. 역산 스케줄링에 익숙해지려면 사소한 일을 할 때도 역산해서 계획을 세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방정리도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끝에서부터 역산해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 거쳐야 할 징검다리 목표들을 찾아서 지금 해야 할 일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게 사소한 일을 통해 연습을 하다 보면 경력관리와 같은 삶의 중요한 일에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인간관계든 비즈니스든 미래의 관점에서 거꾸로 보면 현재의 상황이 명확하게 보인다. 지독히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간신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상경한 소년이 있었다. 그는 고학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의 꿈을 이루기 위해 덴마크 국왕에게 무작정 논문과 편지를 보냈다. 그리하여 당당히 덴마크 국비장학생으로 선발된 그는 노르딕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대학원에서 농업경제를 전공했다. 그가 바로 우리나라에 새마을 운동을 도입했던 류태영 박사다. 그는 목표가 만들어지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문하곤 했다. 총장이 되고 싶다. 그러려면 부총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교수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유학을 가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그는 유학을 갔다 와 대학 교수와 부총장을 역임했고 70세가 넘은 지금도 농촌 청소년 미래재단을 설립해 청소년 지도자 양성에 열정을 쏟고 있다. 노후 대비 역시 두 가지 스케줄링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30세인 두 사람이 65세에 은퇴한다고 가정을 하자. 한 사람은 노후를 위해 매월 소득에서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을 최대한 저축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렇게 노후를 대비하면 큰 문제가 없겠지 하고 막연히 낙관하고 있다. 다른 한 사람은 다르다. 그는 지금부터 35년 후 미래로 미리 가서 은퇴 후 매월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따져본다. 그리고 그로부터 역산해 지금부터 얼마씩 저축을 해야 할지 계산을 뽑아낸다. 그는 은퇴 후 현재 가치로 최소 월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거라고 판단한다. 재무설계사에게 의뢰해 계산을 뽑아보니 은퇴 후 30년간 매달 그 정도의 생활비를 쓸 수 있으려면 23억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그 정도의 자산을 마련하기 위해 지금부터 은퇴할 때까지 매월 75만 원씩 꼬박꼬박 저축하기로 결심한다. 순행 스케줄링으로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살아가는 전자와
역산 스케줄링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후자 중 누가 더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역산 스케줄링은 경력 관리나 비즈니스뿐 아니라 건강 관리나 인간관계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은퇴 후 하루 종일 아내와 함께 지낼 시간으로 미리 거슬러 올라가 지금 아내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 노후의 자녀들이 곁에서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면 힘없고 외로운 노년기를 떠올리며 오늘 힘들어하는 자녀를 따뜻하게 위로해 줘야 한다. 회사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도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과 좋은 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면 명함에서 이름 석자를 제외하고 모든 것이 지워졌을 때를 떠올리며 부하 직원에게 어떤 표정과 말투를 선택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역산 스케줄링의 지혜를 발휘하면 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내 책상 앞에는 오래전에 만들어 붙인 타임테이블 하나가 있다. 2000년에 만든 것이라 좌측 끝이 2000년, 우측 끝은 청년 퇴직 정도가 기재되어 있다. 퇴직 연도 밑에 0을 쓰고 좌측을 향해 거꾸로 거슬러 오면서 디데이를 계산해 놓은 것처럼 1, 2, 3, 4, 5 이런 식으로 1년 단위로 숫자를 기재해 두었다. 퇴직 연도 아래에는 그때의 아들과 딸의 나이인 35세, 28세가 기재되어 있다. 아이들의 나이 역시 우측에서부터 역순으로 1년마다 기재되어 있다. 나는 아침에 출근해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간간히 그 타임테이블을 가만히 들여다본다. 맨 우측 끝을 먼저 보고 왼쪽으로 거슬러 오면서 올해의 숫자에 눈을 멈추고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본다. 우측 끝에 적힌 퇴직년이 오기 전에 아마도 아이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려 둥지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퇴직년이 되면 나도 이 연구실을 비워주고 떠나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시간을 허투루 보내기가 어려워진다. 밖에서 하는 일이든 가족과의 관계든 그날을 조금이라도 더 알차게 보내려고 애쓰게 된다. 다음은 역산 스케줄링 효과를 배운 학생이 보내온 소감문이다. 토익 점수가 780이 넘으면 카츄샤를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산 스케줄링을 공부하고 나니 이러다가 군대를 언제 갈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을 마치기 전에 카츄샤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1학년을 마치기 전까지 토익 점수 800을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안에 토익 800을 만들지 못하면 군대를 제때 못 가는 불상사가 생길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작은 생각의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10년을 달성하고 싶은 그대 목표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스케줄링을 준비해 왔는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가장 작은 일은 무엇인가? Through the fields of our paths, feelings part our ways, keeping us close but estranged now.